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에른 명문팀이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가지만 김민재 선수 거치만큼 또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왜 팔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계속?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네. 수 있지만 뭐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기사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팀 내에서도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팔자 파가 지키자 파보다 목소리가 커서 안녕하세요. 볼리TV 선호국입니다. 오늘 김정용 기자와 함께 바이에른 뮌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7월 들어서 축구계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 6일에 있었죠. 피파 클럽 월드컵 8강전에서 파리를 상대한 바이에른 뮌헨. 네, 모두가 놀랄 만큼 끔찍한 부상이 나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인 자말 무시알라 선수가 당시 파리 골키퍼인 돈나루마 선수하고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육안으로도 좀 크게 다치는 게 보일 정도의 그런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저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현장에 있는 선수들도 충격을 받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 충돌한 당사자였던 돈나루마 선수가 그 쓰러져 있는 무시알라 부상 상태 보고 좀 충격받는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고요. 이때 또 보니까 이제 그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번 때 참가를 안 했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중계를 했더라고요. 네, 뭐 트위치에서 네. 자주 합니다 원래. 네, 이것저것. 그래서 좀 그 중계하다가 엄청 그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고 굉장히 충격받아 저렇게 놀라는 네네. 그런 영상도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 부상 상태 뭐 좀 정도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 다리가 몸을 날린 골키퍼 돈나루마한테 낀 상태로. 그렇죠. 왼쪽 이제, 다리가. 네, 자신이 전진하는 그 관성이 있으니까 다리는 발은 고정됐는데 자기 몸이 전진해 버리면서 이제 뒤틀린 거죠. 그래가지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왼쪽 다리 종아리뼈가 골절되고 발목이 탈구됐다 이런 상태고요. 뭐 원래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긴 낫다. 그러니까 그 발목 쪽이 복합 골절이면 더 심해지는데 발목은 탈구, 그 다리뼈 골절이기 때문에 다리뼈를 붙이고 발목을 이제 회복하면 이거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발목 자체가 심하게 부러진 것보다는 낫긴 낫다고 해요. 그래서 시즌 아웃까지도 얘기가 되는 부상이고 일반적인 전망으로는 한 4, 5개월 정도 결장이 예상되는 그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회복에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또 재활을 또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2025-26 시즌이. 그렇죠. 근데 벌써 시즌 아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이고 무시알라를 향한 걱정과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좀 큰 문제 없이 잘 빠르게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당히 큰 부상이고 이게 복귀 후에도 무시알라가 사실 분데스리가 뭐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좀 기량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내 팬들한테는 좀 비슷한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이제 톰 밀러라는 선수를 원래 기억을 할 이유가 없죠. 수 없을 정도로 네. 커리어가 작은 선수인데 이 톰 밀러라는 선수가 이청용 선수랑 그 프리시즌이었죠. 그렇죠. 네, 경기에서 이제 심한 태클로 이청용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톰 밀러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시기상으로도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부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청용 선수가 종아리가 부러졌던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공통점이 좀 있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상이 커리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그때 또 이청용 선수 굉장히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한창 조금만 이 페이스 유지하면 박지성 후계자 딱 된다. 그런 시점이었는데 리버풀 썰도 있을 정도로 엄청 잘했는데 그래서 좀 커리어가 좀 꺾였죠. 그렇죠. 다행히 뭐 수술이나 후속 처치가 좀 잘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부상 직후에 미국 현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서 이 종아리뼈 골절, 발목 탈구라는 결과가 나온 뒤에 그 진료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에어 앰뷸런스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이제 섭외해서 다른 선수들이랑은 훨씬 더 좋은 의료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독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이제 회복 재활 과정을 거칠 거라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뭐 에베를 단장 또 노이어 골키퍼 공개적으로 돈나루마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냐? 왜 그리고 사과를 바로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좀 위험한 플레이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과를 바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하피냐가 방송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풀백이었던 노이어를 비롯한 바이언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 라커룸에 항의하러 찾아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다만 돈나루마가 안 미안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돈나룸마는 이제 직후에도 이제 많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 있어서 푹 주저앉는 네. 모습이 있었죠. 오히려 바이언 선수들이 와가지고 야 괜찮다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약간 그 예전 손흥민 선수가 연루된 부상 때 네네네. 손흥민 선수가 무너졌던 고메스, 걸 네.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정이 좀 있었고 이제 돈나룸마는 이후에 무시알라한테 공개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돈나룸마는 그 충격의 여파로 이제 구단 내 심리 상담을 이용하기도 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미안해하고 있고 네. 사과의 뜻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좀 쾌유를 좀 빌고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일단 바이에른 입장을 봅시다. 이 무샬라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10번을 단다고 발표하고 한 이틀 만에 다쳤어요.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창 이적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적 시장 이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겠죠. 네. 일단 현재 이적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현재까지 두 영입한 선수는 크게 두 명입니다. 네. 톰 비쇼프, 요나탄 타 네. 두 명인데 독일 국적의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오면서 예전부터 많이 하던 거죠. 네, 독일 네. 내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데려간다. 그쵸. 이걸 시전을 했어요. 이적 시장의 어떤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나간 선수가 숫자적으로 조금 더 있는데 이제 센터백 에릭 다이어가 아시다시피 또 모나코로 갔고요. 윙어 리로이 사네가 대회 도중 클럽월드컵 도중까지만 뛰고 이제 계약을 만료하고 갈라타사를 갔고 그리고 레전드 토마스 밀러도 클럽월드컵을 끝으로 바이언과는 계약이 끝날 예정이고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의 유망주였는데 투선으로 임대되어 있던 마티스 테리 뭐 완전 이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 이탈이 아니라 뭐 이미 나가 있던 선수니까 네. 서류상으로 일단 호적을 파고 간 거죠. 네, 뭐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더 자잘한 선수 있는데 2명 사고 3명 나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 아니면 100% 주전인 선수잖아요, 무샬라는. 무조건이죠. 네, 무샬라가 빠졌기 때문에 이선 보강 작업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 않나. 근데 기존에도 그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선 작업이. 보강을 네. 원래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선 자원들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이 팀이. 네, 그렇죠, 그렇죠. 사내, 그나브리, 코망 네. 이 셋이 잘했던 때도 있는데 야, 참 오래 있었다 다 근데 네, 그렇죠. 네. 연봉에 비해서 요즘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니까 약간 좀 바이언의 간손미 트리오라는 취급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다 내보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사내만 나간 거고 이 정도도 안 주고 나갔죠. 그나브리랑 코망도 처분하고 확실한 주전급 이선을 한두 명 사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윙어나 좀 재치 있고 좀 빠른 선수보다는 일단은 덩치가 큰 선수 한 명 영입에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 선수가 닉 볼테마데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인데 이 선수는 장신인데 스트라이커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밀러의 후계자, 좀 힘 있는 독일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면서 해리 케인의 로테이션 멤버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요긴한 선수긴 하거든요. 네. 최근에 엄청 급성장. 네. 그렇죠. 21세 유로에서도 득점하지 않았나요? 네, 21세 네. 유로에서 활약을 했고 바로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10골을 넘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선수는 본인도 가고 싶어 하고 성사될 가능성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슈투트가르트가 우리 예전처럼 바이언이 달라고 하면은 막 주는 그런 리그가 아니다. 1억 유로 이렇게 몸값을 불러가지고 물론 1억 유로를 주고 사올 리는 없겠지만 예,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시즌 활약한 거 치고는 비싸긴 한데 사실 뭐 나이라든가 뭐 이 친구 하는 거 보면 뭐 좀 오바이긴 액수이긴 한데 정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선수인 것 같기는 합니다. 볼테마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밀러의 대체자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내의 대체자도 없고 네. 여기에 무시알라도 사실상 대체자가 필요한 시즌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어를 영입해야 되는데 원래 노렸던 선수가 있죠. 네. 이제 무시알라의 라이벌 겸 대표팀 파트너인 그쵸, 네. 플로리안 비르츠, 독일의 또 한 명의 천재 비르츠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퇴짜를 맞고 비르츠는 저는 리버풀로 갑니다 이러면서 잉글랜드로 가버렸어요. 근데 진짜 바이에른 뮌헨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네. 비리치한테도 까였고 그 다음에도 저기 니콜 윌리엄스 얘기도 있었는데 뭐 까였고. 니콜 윌리엄스는 네. 재계약을 해버렸고 원소팀하고 네. 아무튼 이제 비르츠를 영입 실패한 뒤에 그러면은 공민은 됐고 왼쪽 윙어로 가보자. 그래서 왼쪽 윙어를 계속 노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니코 윌리엄스. 애초에 바르셀로나가 먼저 바이언은 후순위였는데 결국 둘 다 안 가고 그쵸. 아틀레티가 재계약을 했고요. 바르콜라를 노린다고 했었는데 겉보기에는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판다고 선언을 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토마도 노렸다고 하는데 미토마는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턴에 오래 남고 싶어 한다. 자기는 빅클럽에 굳이 갈 생각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하파엘 레앙 AC 밀란에 부임한 알레그리 감독이 살려서 쓰겠다고 요즘 인터뷰를 엄청 합니다. 네, 그래서 레앙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코디 학포 2명 다 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둘 다 왼쪽 중앙을 오가는 선수들이고 근데 이제 이쪽은 뭐 사실 뭐 무샬라보다와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극이 그렇죠. 디오고 조타 선수의 사망 개인적인 그 조타 선수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면서 리버풀이라는 팀에게는 전력적으로도 굉장히 큰 누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도 지금 급한 상황이고 네. 이 둘은 어지간하면 전력상으로는 안 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루이스 디아스는 지금 어제 또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바이에른뮌헨 링크설이 그 전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링크도 있었고 조타 장례식에 오지 않고 인플루언서들하고 이제 파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상업적인 활동을 했고 굉장히 괘씸죄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워낙에도 이적설이 있었고 이적을 요청할 거는 얘기가 있었지만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약간 좀 어베일러블 해도 약간 고민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디아스를 비롯한 좀 따뜻한 나라에서 왔거나 스페인어를 쓰는 선수들은 바르셀로나랑 바이언이 경쟁을 한다면 보통 바르셀로나를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라틴 쪽은 네. 거의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정점에 있는 목적지니까. 네, 윌리엄스 때도 얘기했지만 바르셀로나 역시 왼쪽 윙어에 스타급을 한 명 사고 싶어 해서 정면으로 경쟁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뭐냐? 바르셀로나가 선수의 마음은 샀어. 우리 바이에른은 영원한 2순위밖에 안 돼.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재정 문제로 등록을 못할 때 우리가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어쨌든 무시알라의 이탈이라는 것은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원에서의 중요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의 존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진짜 정확히 윙어밖에 못하는 선수를 영입을 한다? 그 선수가 아무리 스타더라도 그럼 다음 시즌 공격진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좌 신입 윙어, 오른쪽 올리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볼테마데 아니면 그나브리예요. 이게 주전인 채로 시즌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급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데 무시알라가 부상해서 복귀하면 윙어도 볼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프로필이 더 한정됐습니다. 그렇죠. 뭐 임대도 가능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한 시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무튼 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에른뮌헨 명문 팀이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가지만 김민재 선수 거치만큼 또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클럽 월드컵 보면 그 특히 파리 상대로 굉장히 좀 털리는 모습 특히 이제 저 전반전보다 흡이차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그 오른쪽 수비가 약한데 센터백까지 조금 아직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김민재 생각 계속 났는데 네. 예, 이 조나단 타하고 우퍼메카노로 계속 가겠다는 주의잖아요, 얘네들은. 김민재가 뭐 8년에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네. 있긴 하죠. 물론 타가 아이의 훈련을 못한 상태에서 클럽 월드컵에서 처음 발을 맞췄다. 네. 라는 것은 이제 고려는 해주긴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팀 합의 문제가 아니고 타가 원래 갖고 있던 약점이 돌아뛰는 선수를 잘 못 잡는다. 뭐 스피드는 빠른데 민첩성이 약해서 좀 둔하다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가 연속으로 계속 나왔다. 특히 말씀하신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는 그냥 볼 터치 미스, 그냥 이제 마크맨 놓치기 이런 걸로 2개의 실점 모두 좀 연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응기라고 보면 좀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거고 타 오파메카노 외에 나머지 한 명의 센터백이 단순 후보가 아니고 완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주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김민재 선수 방출을 추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 산다고 알려진 선수들을 보면 김민재 이상급을 데려오면 네. 뭐 우리가 할 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김민재 이상급 자체가 세계적으로 몇 명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센터백이 풍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정말 중량감 있는 선수 없더라고요.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이를테면 밀란의 말릭 차우, 네. 뭐 이 선수가 그나마 이 중에 제일 검증된 선수고요. 그다음 벌리의 막심 에스테브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뛰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포르팅의 디오만데, 벤피카의 아라우주 같은 포르투갈 리그의 유망주들. 이런 선수들 정도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100% 안 됐어도 얘는 어지간하면 성공한다 싶을 정도의 유망주가
딘 후이센 한 명이었는데 후이센 영입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채갔잖아요. 네. 그 뒤로 그 정도의 선수가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김민재를 만약에 팔면 뭐 한 5천만 유로 받거든요. 진짜 잘 받으면. 그리고 8천만 유로를 써서 아라우주를 데려온다. 이게 어딜 봐도 좋은 장사가 아니죠.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은 다운그레이드 느낌도 있는데. 네. 근데 아무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뭐 센터백 뎁스가 그렇게 좀 두꺼운 팀도 아닌데다가 그 선수들이 좀 부상도 좀 잦고 하기 때문에 포지션적으로도 딱히 그 정확한 센터백 뭔가 최적임 느낌도 안 들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토나 스타니시 같은 경우에요. 아무튼 좀 이런 상황에서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네. 수 있지만 뭐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기사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팀 내에서도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팔자 파가 지키자 파보다 목소리가 커서 약간 좀 붕당 정치 같은 거예요. 에벨을? 에벨이 아마 조금 더 많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제 헤네스를 비롯한 뭐 상황, 위원회 이분들을 좀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팔아도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도 네네. 주로 주로 에벨 단장인데 에벨 단장이 우리 선수백 5명이다 이런 말 계속 하거든요. 근데 보면 5명이 아니에요. 이토 히로키는 어차피 멀티플레이어인데 지금 장기 부상이죠. 그리고 이번 대회 보면은 센터백도 봤지만 결국에는 풀백 뎁스가 더 약해서 스타니시치가 풀백으로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문 센터백 3명밖에 안 남은 채로 또 시즌을 곧 돌려야 됩니다. 그렇죠. 레프트백으로 이번에도 보니까 뛰던데. 네. 아무튼 뭐 굉장히 바이에른 뮌헨 상황이 뭔가 최근 한 1, 2년 동안 약간 좀 내리막인 느낌이 드는 팀인 상황에서 무시알라의 부상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 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적 시장에서나 선수단 보강하는 이런 걸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위험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데 여기다가 무시알라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관심사가 또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짧게 한마디로 김민재 선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은 팀도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얘기 계속 네. 나오고 본인도 뭐 나갈 수 있는 데가 좋은 데가 있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로 치면 남을 확률이 더 높다. 결국에는 팔 때를 못 찾거나 결국에는 계산기를 들여본 다음에 남기는 게 낫겠다. 그렇죠. 팀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꽤 된다고 봅니다. 네, 아직 전성기 나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급의 선수들이 옮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연봉도 데려가는 비싸고. 쪽도 그렇고 왜냐하면 확실히 주전자를 줘야 되잖아. 이런 정도 선수 데려가면. 그쵸. 네, 아니면 가지도 않을 거고 네.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요. 좀 어떻게든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남든 뭐 가든 선수 본인의 마음고생도 좀 덜 수 있게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